안녕하세요. 난방비 급증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오래된 아파트, 이게 단열이 잘 안 되는 곳, 뭐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의 이제 주거 비용이 이제 급증하니까 이제 낡은 아파트들은 사실상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뭐 이제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면적의 뭐 아파트에 사는데 뭐 새 아파트, 새거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따진다라는 게 아니라 뭐 난방비가 이제 미친듯이 나오는 단열이 안 되는 곳은 뭐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각 지역의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알아보고 함부로 이제 단점이 많은 곳은 안 가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분위기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뭐 어느 지역의 뭐 대장주 아파트다, 뭐 랜드마크다, 상급지다 이러면서 겉으로 보이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단열이 잘 안된다. 겨울에 춥고 작은 방 쪽이 외벽이라 추워서 따뜻해지려면 난방을 꽤 틀어야 하는데 이번에 고의서 받고 놀라서 잘못 나온 줄 알았네요. 그래도 예년 겨울에 틀던 대로 틀었는데 40만원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문의 전화가 하도 많아서 계량기도 확인해봤는데 이상도 없고 뭐 쓴 대로 짓게 돼서 나오는 거라고. 관리소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 따질 데도 없고 막막하네요. 도로변이라 소음이 좀 있습니다. 잠 못 잘 정도는 아닌데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여기 가까운 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저녁이나 밤에도 동네가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들. 주차 공간이 너낙해서 차 안 타고 다녀도 신촌역이 가까워서 편리합니다. 주변에 이마트랑 편의점이 여러 군데 있어 장보기 편합니다. 세대에 비해 엘리베이터도 넉넉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결국엔 어떻습니까? 난방비가 30만원 나왔다? 뭐 40만원 나왔다. 난방비 전기세 포함해서 관리비가 20만원 나오던 게 35만원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가 냉난방 효율이 안 좋구나, 우풍이나 곰팡이가 심하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갈지 말지, 이사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 주거 지역에 대한 실제로 주거 관리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기수선 충당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겠습니까? 낡은 아파트들 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근데 확실한 게 뭐다? 낡은 곳은 이제 그러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지? 이러면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낡은 아파트들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관리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관리비 늘어나는 곳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만큼 더 싸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안에 있는 거라고 하죠. 공동주택의 설비나 장치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저금해 놓는 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한답니다. 전등을 갈거나 하는 단순한 개보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수리, 건물 외벽 도색 등을 할 때 사용되고 많은 비용이 투입된답니다. 단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모아두는 걸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실소유자들에게는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 거고 이러한 것들을 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겁내는 거죠.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걸 이제 꽤 이제 곤란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이제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도 필요하겠더라는 겁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나 되지, 혹은 단열이 얼마나 잘 되나 안 되냐, 난방비나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거야, 적게 나오는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 충분한 거야, 뭐 시끄럽지 않아, 그리고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은 심하지 않나, 괜찮나, 문제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따져보게끔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 또한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아껴야 되는데, 뭐 관리비가 옆 아파트는 20만원 나온다는데 내가 사는 곳이 30만원 나오면 주거비용 부담이 10만원이 많은 거잖아요. 1년을 치면 120만원, 2년 치면 240만원을 더 내는 거잖아요. 적다라고 생각하면 적을 수 있지만 많다라고 생각하면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드는 아파트를 앞으로는 점점 끌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많이 파가려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세밀하게 이래저래 알아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에 고가 아파트다,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층간소음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머리 아파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강남 아파트고 30억짜리 아파트인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매일 주차 때문에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거주자들이 편리하냐, 불편하냐,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것들은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기존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못 쳤던 거죠. 그런 얘기 잘못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뭐 분여회에서든 아니면 여기저기에서든 시시거리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죠.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뭐 역세권입니다. 뭐 지하철역부터 뭐 도보로 3분 거리.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보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긴 그런 부동산 거래들도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이제는 난방비나 뭐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각종 여러가지 비용들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는 것들이 아마 일반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내역도 좀 더 투명하게 예전보다는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